그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약혼녀 지은이가 내 형의 모욕적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 새끼는 평생 성공할 제목이 아니야. 돈 없고 야망 없고 그냥 가족의 짐이야. 형의 목소리가 결혼식장 전체를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지 않았지만 내 가슴속에 쌓인 분노가 그날부터 복수의 불꽃을 지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삼킬 운명이었다. 나는 지은이를 사랑했다.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자란 완벽한 미모와 야망을 가진 여자였다. 우리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형의 그늘 아래서 시작되었다. 형, 재민 형은 우리 가족의 황태자였다. 아버지의 건설회사 후계자로 키워진 그는 항상 빛을 독차지했다. 나는 그냥 그림자.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지은이는 형의 소개로 나와 만났다. 동생이 좀 부족하지만 착하니까 형의 그 말에 지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형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 내일 내 결혼식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지은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메시지가 내 복수의 시작이었다. 나는 형의 비밀을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라진 수억 원의 자금. 그건 형의 실수였다. 그는 사업 파트너를 속여 돈을 빼돌렸고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졌다. 20살 때 나는 형을 위해 그 모든 걸 덮었다. 경찰 조사에서 형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왜? 가족의 명예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평생 형의 발밑에 머물러야 했다. 지은이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 그녀가 형과 처음 만난 건 내가 모르는 사이였다. 형의 파티에서. 나는 그날 출장 중이었고 그녀는 형의 친구로 초대받았다. 그 후 형이 그녀를 나에게 추천했다. 동생이랑 잘 맞을 거야. 그 미소, 그 눈빛.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형의 꼭두각시였다. 아니, 어쩌면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일지도 모른다. 복수. 아니, 아직 시작도 안 됐다. 내 계획은 결혼식장에서 시작될 터였다. 결혼식 당일 서울의 고급 호텔 볼룸은 화려했다. 백색 장미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어우러진 공간. 가족과 친구들, 지은이의 강남 사교계 친구들로 가득 찼다. 나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제단 앞에 섰다. 지은이가 백색 한복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뒤의 그림자가 보였다. 의식의 절반쯤 형이 베스트맨으로 나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제 동생 민준이가 지은이와 결혼하는 이 순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민준이는 솔직히 말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좀 약했어요. 기억하시죠? 회사에서 그 사건 때 민준이가 모든 걸 떠맡아서 가족을 구한 거, 그 덕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민준아, 너는 여전히 그때 그대로야. 야망 없고 그냥 안정만 추구하는. 패배작 형의 말에 객석이 술렁였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지은이 그녀가 웃었다.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속삭이듯 농담이야. 재미있지? 라고 했다.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형 좋은 이야기 해줬어. 객석이 조용해졌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형,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해볼까요? 내가 모든 걸 떠맡은 게 아니라 형이 모든 걸 저지른 거였잖아. 그 돈, 수억 원 파트너를 속여 빼돌린 거이 내가 왜 그 죄를 대신 져야 했지?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이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다. 민준아,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지은아, 너도 알았지? 형이랑 처음 만난 그 파티에서. 형이 너를 나에게 선물처럼 넘긴 거 왜? 형의 비밀을 내가 영원히 묻어두게 하려고. 객석이 발칵 뒤집혔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은 미친 새끼 라고 소리치며 나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막았다.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지게 무슨. 민준아, 왜?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를 보며 속삭였다. 너의 미소가 모든 걸 말해줬어. 이제 내 차례야. 그날 결혼식은 취소됐다. 나는 홀로 호텔을 나서며 생각했다. 복수는 시작일 뿐이다. 형과 지은이 그들은 내 인생을 장난감처럼 다뤘다. 이제 내가 그 판을 뒤집을 차례였다. 그 사건 후 나는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피신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는 이미 지은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형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형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항상 어둠이 있었다. 10년 전 아버지의 회사 한강건설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형은 신규 사업을 위해 파트너사 자금을 빼돌렸다. 증거는 명확했다. 형의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대신했다. 왜? 형이 울며 민준아, 가족을 지켜줘. 내가 없으면 다 무너져라고 애원했기 때문이다.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지은이는 그녀의 배경을 조사해보니 형과 더 깊은 연결이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강남의 부동산 재벌로 한강건설과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은이는 형의 전략적 파트너였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형의 사업 확장을 위한 도구. 그녀가 나를 선택한 건 형의 지시였다. 민준이를 안정시켜. 그럼 과거 사건은 영원히 묻힌다. 형의 메시지 로그를 해킹해 확인했다. 나는 IT 전문가였다. 그게 내 유일한 무기였다. 다음 날, 나는 형의 사무실로 갔다. 한강건설 본사 30층. 형은 창가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네, 지은 씨 가족과는 잘 풀렸어요. 결혼 취소. 그건 별일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형, 이야기 좀 해. 형은 나를 보며 웃었다. 민준아, 미쳤어. 어제 일은 잊어버려. 가족이잖아.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USB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 횡령, 지은이와의 거래? 공개하면 형은 끝장이야.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어떻게 이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피했다. 형, 이게 끝이 아니야. 지은이도 마찬가지. 그날 밤, 지은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준 오빠, 만나서 이야기할래? 미안해. 모든 게 오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비가 그친 후 습한 공기가 피부를 적셨다. 지은이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오빠, 형님이 강요했어. 나도 피해자야.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형이 준 다이아몬드가 모든 걸 증명했다. 피해자. 내가 웃었던 그 순간, 난 무너졌어.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아직 기회 있어? 형을 함께 무너뜨리자.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랬다간 우리 가족 사업이 그녀의 이기심이 드러났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그녀도 적이었다. 복수는 가족만이 아니었다.
사랑조차 배신한 자들에게. 며칠 후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자료를 보냈다. 한강건설 후계자 횡령 의혹. 기사가 터지자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형은 나를 찾아왔다. 이 새끼가. 내가 한 짓이지. 그는 내 원룸문을 부수며 들어왔다. 우리는 주먹 다짐을 했다. 형의 주먹이 내 뺨을 스쳤고 피가 흘렀다. 형,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나는 형을 바닥에 눕히며 속삭였다. 지은이는 그녀도 내 편이었어. 형은 웃었다. 피투성이 입으로. 지은이. 그녀는 나랑 결혼할 거였어? 너는 그냥 도구였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지은이가 형의 진짜 사랑이었다. 나는 그냥 방패막이. 기사가 난 후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아버지는 회사를 접을 뻔했다. 형은 경찰 조사 중이었다. 지은이는 그녀는 사라졌다. 강남의 사교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금기어가 됐다. 나는 홀로 남아 복수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갈등이 싹텄다. 이게 정말 정의인가? 형을 무너뜨린 게 나의 자유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인가? 나는 지은이를 추적했다. 그녀는 제주도로 도망쳤다. 작은 펜션에서. 나는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다. 제주의 바람이 제 마음을 식혀주지 못했다. 펜션 문 앞에서 그녀를 만났다. 오빠. 어떻게 여길? 그녀는 창백했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채웠다. 민준 오빠, 나도 속았어. 형님이 모든 걸 조종했어. 결혼은 사업 때문이었고, 너는? 안전장치였어. 그녀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어쩌면 그녀도 피해자일 수 있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그녀의 과거 가난한 유년기, 가족의 기대에 짓눌린 형님을 사랑한 적 없어. 그냥 이용당한 거야. 그녀의 키스가 내 뺨에 닿았다. 그 순간 나는 약해졌다. 함께 형을 무너뜨리자. 진짜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동맹이 시작됐다.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형의 재판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증거를 더 모았다. 형의 해외 계좌, 뇌물거래. 지은이는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의 가족 네트워크를 이용해. 하지만 형은 교활했다. 재판 전날 그는 나에게 연락했다. 민준아, 포기해. 지은이가 다시 내 편이야. 첨부된 사진, 지은이와 형이 호텔에서 포옹하는 장면. 배신의 연속이었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지은이를 찾아갔다. 그녀의 아파트. 왜? 또 속였어. 그녀는 울었다. 아니야, 오빠. 형님이 협박했어. 우리 가족 사업을 무너뜨리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이번엔 끝이야. 나는 그녀를 때리지 않았다. 그건 형의 방식이었다. 대신 나는 그녀의 모든 걸 빼앗기로 했다. 재판날,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형은 수트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판사가 증언을 시작했다. 피고인 재민 씨, 횡령 혐의에 대해 형은 나를 보며 웃었다. 민준아, 내가 증인으로 나서 나는 증언대에 섰다. 네, 형은 무죄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제가 모든 걸 저질렀습니다. 형은 피해자예요. 형의 눈이 커졌다. 지은이는 후미에서 나를 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랬을까? 복수의 반전. 형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나는 그를 자유롭게 했다. 왜? 진짜 복수는 형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였다. 내가 대신 죄를 지면
형은 영원한 죄책감에 시달릴 터, 그리고 지은이 그녀는 나의 희생을 보고 진짜 사랑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건 착각이었다. 재판 후, 형은 나를 끌어안았다. 민준아.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 이제 내 차례야. 가족을 지켜야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지은이는 나에게 달려왔다. 오빠, 미안해. 이제 진짜로 함께하자.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재판이 끝난 후 삶은 이상하게 평온해졌다. 형은 회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나를 찾았다. 민준아, 내가 왜 그랬어? 나 대신 죄를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형제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형의 사업은 흔들리고 있었다. 파트너들이 등을 돌렸고 주가는 여전히 낮았다. 형은 점점 무너져 갔다. 지은이와 나는 다시 만났다. 그녀는 오빠의 희생에 보답할게라고 말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불던 그날, 그녀는 반지를 내밀었다. 다시 결혼하자 나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이건 복수의 일부였다. 지은이를 사랑하게 만들고 형의 모든 걸 빼앗는 것. 그러나 균열이 생겼다.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병원 침대에서. 민준아, 재민이가 이상해. 자꾸 자해를. 내가 뭘 한 거니? 어머니의 말에 나는 동요했다. 형은 정말 무너지고 있었다. 자살 시도까지. 가족의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엄마, 다 괜찮아 하지만 아니었다. 지은이는 점점 변했다. 그녀의 전화가 잦아졌다. 오빠, 형님한테 미안해. 어쩌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녀의 망설임이 느껴졌다. 어느 밤,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형과의 메시지, 지은아, 민준이를 버려. 나랑 다시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결정했다. 진짜 반격. 형의 회사에 침투했다. IT 시스템을 해킹해 남은 비밀을 폭로할 준비. 하지만 그날 형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나를 납치했다. 아니, 초대했다. 회사 지하 주차장. 민준아, 끝내자. 그의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지은이까지. 우리는 대치했다. 형, 내려놔. 이건 끝나지 않았어. 형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내가 희생한 척. 다 연극이었지? 이제 죽여버릴게.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벽을 뚫었다. 지은이가 나타났다. 재민 씨, 그만해. 그녀가 형의 팔을 잡았다. 혼란이 시작됐다. 형은 지은이를 밀치고 도망쳤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고마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했다. 오빠, 미안. 형님이. 총성 후 경찰이 왔다. 형은 잡혔다. 총기 소지 혐의로. 지은이는 증언했다. 재민 씨가 민준 오빠를 위협했어요. 그녀의 말은 형을 감옥으로 보냈다. 이번엔 진짜. 나는 자유로웠다. 회사 지분을 물려받았고 지은이와의 결혼은 재개됐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함. 결혼식 날, 다시 그 호텔. 이번엔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지은이의 미소는 진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연설 시간,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할게요. 형은 무죄였어요. 모든 죄는 제 거예요. 객석이 얼어붙었다. 지은이가 못 봐, 라고 속삭였다. 나는 계속했다. 하지만 지은아, 너도 알았지?
형을 구하기 위해 나를 이용한 거, 내 가족 사업을 위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USB를 던졌다. 그녀와 형의 모든 대화 기록. 이게 내 선택이야. 객석이 폭발했다. 지은이의 가족이 소리쳤다. 이건 무슨 짓이야. 어머니가 무너졌다. 나는 웃었다. 이게 복수야. 모두가 아프게. 형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민준아, 이제 이해해. 우리는 똑같아. 트위스트였다. 형의 모든 행동은 나를 시험한 거였다. 그는 나를 강하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결혼은 또 취소됐다. 지은이는 떠났다. 해외로. 그녀의 마지막 말, 오빠, 사랑했어. 하지만 미안, 나는 홀로 남았다. 형은 출소 후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용서해.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비극적 결말. 나는 회사를 팔고 서울을 떠났다. 제주로. 해변에서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모두를 파괴했다. 가족은 흩어졌고 사랑은 잿더미.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자유로웠다. 어쩌면 이게 진짜 복수. 독자들은 논쟁할 거다. 내가 옳았나? 형과 지은이가?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 삶은 회색이다.